안녕하세요, 정익쌤입니다. 오늘은 집합에 이어서 명제를 저와 함께 수업할 건데요. 우선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앞에 저번 주에 했던 집합 강의를 다 수강하지 않으셨다면 집합 강의를 모두 수강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제 부분에서 집합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속속들이 나오기 때문에 집합을 모르고서 명제를 들어오게 되면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집합 강의를 다 듣고 이번 명제 강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명제어 조건인데요. 여기 좀 밑줄을 쳐야 돼요. 저는 이거를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명제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문장을 봤는데 걔가 참이에요. 그럼 명제예요. 근데 그 문장을 봤는데 거짓이에요. 그래도 명제예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쁜, 아니면 큰, 또 뭐가 있을까? 긴, 짧은,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서 그 문장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수 없다면 그 문장은 명제가 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다음 보기에 있는 걸 보고 이게 명제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유리수는 실수이다. 유리수는 실수죠. 왜냐하면 유리수가 실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참이기 때문에 명제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5보다 크다. 이 보시면요, 얘 4죠. 4가 5보다 큰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에요. 근데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명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인생은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의 기준이에요. 기준. 아름답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좀 덜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으므로 얘는 명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문제 1번으로 가서 또 좀 정확하게 한번 더 판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서 명제를 모두 찾고 명제인 것은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라고 했어요. 파이는 유리수이다. 파이는 무리수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에요. 거짓이지만 얘는 명제입니다.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판별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한강은 긴 강이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길다라는 의미가요, 명확하지 않아요. 한강이 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짧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중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봤을 때 길다라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5다. 이거 참이죠. 참이니까 얘도 명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네요. 볼게요. A가요, 집합 A하고 집합 B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집합 A고 여기 집합 B예요. 합집합이 어디냐면 여기 전체가 전부 다 합집합이에요. 그죠?
그럼 A가 누구냐면 이 녀석이 A예요. 그죠? 그럼 보라색은 녹색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이다. 얘도 명제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2번.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 보시면 P가 아니다 라고 적혀있죠. P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명제 P의 부정이다 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또 이것을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 물결을 어떻게 읽으실 거냐면 not 이라고 읽을 거예요. not. 영어로 not이에요. 그래서 얘는 not P라고 읽습니다. not P. 앞으로 계속 읽을 때는 not P다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에요. 거짓이고요. 그 다음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입니다. 그 다음에 not P의 부정, not 가로 열고 not P.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다시 원래대로 P 이렇게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다음에 보기로 가서 한번 또 좀 밑에 내용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명제 3은 홀수이다는 참이고요. 그 부정 3은 홀수가 아니다는 거짓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명제 1은 4보다 크다는 거짓이고요. 그 부정 1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참이 됩니다. 그죠? 누가 봐도 이거 참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이거 거짓이잖아요. 자, 2번 볼게요.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라고 했어요. 우선은 부정부터 말할게요. 부정 밑에다 쓸까요? 부정은요, 7은 소수가 아니다 예요. 이거 거짓이죠. 7은 소수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부정은요, 2번의 부정은요, 2는 루트 2보다 크다. 이거 참이죠. 왜냐면 루트 2가 1.4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참이 되겠다. 자, 되셨나요? 자, 올라가서 조건과 진리 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방금 이야기했던 명제와 그 부정에서요, 우선은 명제인지 명제가 아닌지 구분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명제의 부정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조건과 진리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우린 조건이다라고 불러요. 조건. 그 다음에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색깔을 다르게 조금 진리 집합이다라고 해요. 진리 집합. 진리 집합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우리는 진리 집합이다라고 해요. 이 진리 집합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건 P의 진리 집합은 라지 P다라고 할 때 not P의 진리 집합은요, P 집합이 아닌 거니까 아니다의 의미는 우리가 여집합을 이렇게 사용해서 P의 여집합이다 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이제 진리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문제를 알아볼게요.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일 때 조건 P는 X는 홀수이다에 대하여 P의 진리 집합을 먼저 구해보시래요. P 진리 집합 뭐 있죠? 홀수래요. 1, 3, 5, 땡땡땡 이런 것들이요. 그죠? not P의 진리 집합은 P 여집합이니까요. 2, 4, 6, 땡땡땡 뭐 이렇게 짝수 이런 게 되겠어요. 그죠? 되셨나요? 자, 문제 3번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일 때 조건 P에 대하여 P의 진리 집합과 not P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래요. 한번 구해보죠. P는 X는 8보다 작거나 같다가 P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 8이 진리 집합이 되겠죠. P 여집합은 보세요.
not p를 구해보시면 x가 8보다 크다예요. 그죠? 근데 x가 8보다 큰 숫자를 다 쓸 수가 없으니, 그죠? 자연수 전체를 쓸 수 없으니 조건제시법으로 사용하겠습니다. x는 8보다 큰 자연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참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참거짓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 자,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를 기호로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P이면 Q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P이면 Q이다. 되셨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P이면 Q이다. 되셨나요? 우리 화살표를 이면이라고 읽어요. 되죠? 근데 이때 P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정이다라고 부르고요. Q를 결론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P는 가정, 다시 Q는 결론 이렇게 불러요. 다시 P이면 Q이다. 되셨죠? P이면 Q이다. P는 가정, Q는 결론 이렇게요. 되셨죠? 좋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야기를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첫 번째,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이면 Q이다는 참이에요. 되셨나요? 중요해요. 다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명제 P이면 Q이다는 참이고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진리집합 라지 P는 라지 Q의 부분집합이다 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반대로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명제 P이면 Q이다는 거짓이에요. 그리고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되셨죠?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요. 예지 1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x는 2라고 했으니까 우선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결론으로 나누셔야 돼요. 자, x는 2이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죠? 그 다음에 x제곱은 2x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결론이 되겠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라지 P다라고 하면 얘는 2밖에 없죠. 그 다음에 결론의 진리집합을 Q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니까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0이라서 x는 0 또는 x는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0하고 2가 진리집합이에요. 그럼 보시면 P가 Q의 부분집합이죠. 그럼 이 명제는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소수는 홀수이다. 그죠? 그럼 우선은 가정과 결론으로 좀 나눠 보면은요. 소수는 이랬으니까 소수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 다음에 홀수이다. 그래서 홀수가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 가정의 진리집합을 내가 P다라고 놓으면 소수는 뭐 있냐면 2, 3, 5, 7, 11 뭐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홀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홀수는 1, 3, 5, 7, 9 땡땡땡 이렇게 가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요.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니죠. 맞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된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문제 4번. 다음 명제 참거짓을 판별하세요 라고 했어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P는요, X가 9보다 작거나 같은 수고요. 그 다음에 Q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수예요. 그죠? 지금 보시면요, P가 9보다 작거나 같은 수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 P예요. 그 다음에 Q가요, 3보다 작거나 같은 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 P가 Q의 부분집합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거짓이다 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다음에 4의 배수는 짝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가정 4의 배수는요, 4, 8, 12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짝수는 2, 4, 6, 8, 10, 12 이런 식이죠. 지금 P가 Q의 부분 집합이죠. 맞아? 그럼 이 명제는 뭐다? 참인 명제구나 라고 판별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이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때 논리적으로 좀 논리정연하게 잘 따져서 참거짓을 판별하면 좋은데, 근데 나의 기준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보고 어떻게 하는지 잘 본 다음 그 다음에 연습을 좀 더 해주시면 금방금방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짓. 자, 1번 보겠습니다. 조건 P의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과 같아요. 그럼 모든 X에 대하여 P는 참입니다. 자, 밑에도 한번 볼게요. 조건 P의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이 아니에요. 그럼 모든 X에 대하여 P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뭔 소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모든이 포함되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나 식은요, 모두 만족해줘야 돼요. 모두 만족해주셔야 됩니다. 모두 만족해주셔야 돼요. 예외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예외란 절대 없다. 예외가 전혀 없고 몽땅 다 만족할 땐 참.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거짓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요, P가 공집합이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X에 대하여 P는 참이고요. P가 공집합이면 만족하는 게 하나 없다라는 거죠. 어떤 X에 대하여 P는 거짓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이라는 말은, 어떤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만족하면 참입니다. 근데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이고, 만족하지 않는 게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면 거짓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고서 문제에 접근하시면 틀릴 게 거의 없습니다. 보시죠. 헷갈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집합 U가 실수 전체 집합일 때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해서 조건 p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다의 진리 집합을 p라고 하면 p는 0하고 1이죠. 여기서 방정식 풀면 그쵸? 그러니까 p는 전체 집합이 아니므로 거짓이다. 그러니까 모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참이려면 모두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족하는 게 딱 0하고 1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어떤으로 가볼게요.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는 0이다 해서 조건 p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면 p는 마찬가지로 0하고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p가 0이다 p가 공집합이 아니므로 명제는 참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게 0하고 1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에서는 만족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에서는 0하고 1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조리 다 만족해줘야 되는데 두 개밖에 만족을 안 하니까 여기서는 거짓이고 여기서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문장이더라도 어떤과 모든 한 단어 차이에 의해서 참인지 거짓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 5번으로 가죠. 문제 5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x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어도 항상 0보다 크죠. 얘는 참이에요. 그죠? 네. 얘 x제곱이요. 제곱수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근데 거기다 1을 더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0이 나오더라도 1을 더했기 때문에 무조건 커요. 0보다. 그죠?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마이너스 4이다 라고 했네요. 만족하는 실수가 하나도 없죠. 단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참인데 하나도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돼요. 되셨나요? 자, 밑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 이렇게 볼게요. 자, 모든은 어떤과 어떤 관계냐면 서로 반대되는 관계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의 부정은요, 어떤 x에 대하여 not p이다. 이게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은 모든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모든 x에 대하여 not p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보기에 있는 걸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0보다 작다. 그러니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여기 지금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다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2x는 0이다는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2x는 0이 아니다. 이게 부정이 되겠죠. 되셨나요? 좋습니다. 문제 6번. 오늘의 이번 챕터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명제 부정을 말하고요.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래요. 우선 부정부터 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정은요. 모든이니까 어떤이 되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이게 부정이에요. 자, 그럼 우선은 좀 보시면요. 이런 거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제곱에 플러스 x 절반 제곱해 주니까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고요. 플러스 4분의 3인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데 4분의 3이라는 0보다 큰 숫자를 더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부정에 대한 이야기는 뭐다? 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세요. 되셨죠? 자, 2번 마지막입니다. 자, 모든 사다리꼴은요. 모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예요. 근데요, 여러분, 평행사변형이 사다리꼴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죠. 사다리꼴도 줄이려 했더니 사꼴 하면 좀 이상한 것 같네. 이렇게요. 그죠? 그럼 모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은 모두 평행사변형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버젓이 있죠. 아, 사다리꼴 중에 평행사변형 존재해요. 평행사변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챕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세요. 용어가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용어 정리도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고요. 이번 챕터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챕터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